신우이가 술에 취해 던진 한마디가 제사상 앞에 평화를 산산조각 냅니다. 솔직히 윤희는 우리 집 핏줄도 아니잖아.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고 윤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봅니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히 말리지만 이미 늦었고 40년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핏줄이 아니라니. 윤희의 절규가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진실을 알게 된 윤희가 분노에 찬 눈으로 제사상을 바라보며 접시를 집어듭니다. 제사상이라고요? 이게 무슨 제사상이에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상이잖아요. 와장창. 접시가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서울 외곽. 오래된 2층 양옥집의 가을 햇살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감나무 가지가 처져 있고 굵게 익은 감이 몇 개 달려 있죠. 하지만 집 안은 고요하지 않습니다. 부엌에서는 칼질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도 이정순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이정순, 올해 68입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제사 준비를 하고 있죠. 무와 도라지를 썰고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치느라 하루 종일 부엌을 지키고 있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빠릅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정순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시계를 바라봅니다. 벌써 오후 3시. 저녁에는 친척들이 몰려올 텐데 아직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도마 위에는 무채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그 옆으로는 도라지와 고사리가 물에 불려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수는 무채를 한 줌 집어 소금에 절이면서 마음속으로 계산해 봅니다. 고모 2, 시누이 3, 조카들까지 합치면 15명은 좋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20개는 더 붙여야 하고 마물도 대접마다 넉넉히 담을 만큼 준비해야 하죠. 정순아, 간장 떨어져 간다. 거실에서 남편 박성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올해 이른인 성태는 은퇴한 교사답게 단듯한 자세로 앉아 신문을 읽고 있지만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아내에게는 도움의 손길 한번 내밀지 않습니다. 가끔 정순이 뭔가를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려와도 신문 너머로 한마디 핀잔만 던질 뿐입니다. 조심 좀 해. 제사 음식 망치면 어떡하려고. 정수는 그 말에 가슴이 짠해지지만 대답하지 않습니다. 40년 넘게 살림을 해왔지만 성태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며느리일 뿐이니까요. 정수는 앞치마로 손을 닦고 찬장을 뒤져 간장통을 꺼냅니다.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런 때가 되면 항상 뭔가가 부족해집니다. 여보, 간장 사러 나갔다 올게요. 지금? 제사 준비는 다 끝났어? 성태가 신문을 내리며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간장이 떨어져서 나가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전 부치는 건 윤희 와서 도와주면 되고요. 윤희는 바쁜 사람이야. 괜히 패 끼치지 말고. 정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외투를 걸칩니다. 마트까지 걸어서 10분. 왕복 20분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성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면 좋겠지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제사 준비를 도와준 적이 없는 남편이니까요. 마트에서 간장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정수는 문득 지난해를 떠올립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 치른 제사에서 고모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선명합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이런 음식 못 봤는데 정순이가 만드니까 맛이 영 이상하네. 그때도 정수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를 10년 넘게 모시며 음식 솜씨를 배웠는데도 고모들 입에는 맞지 않는 모양이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정순을 위해 한마디 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태조차 앞으로 더 신경 써라라고 했을 뿐입니다. 내 손으로 쌓아 올린 상인데 늘 욕만 듣는구나. 정순의 속마음이 쓰라립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제사를 준비해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누이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 정순 혼자 모든 걸 준비하게 되었죠. 그리고 매번 음식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으며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문이 열리며 딸 윤희가 들어옵니다. 박윤희, 42살의 중학교 교사입니다. 차분한 성격의 학생들에게는 따뜻하지만 속은 누구보다 단단한 여자죠. 윤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엄마, 혼자 다 하려고 했어요? 왜 전화 안 했어요? 괜찮다. 괜찮다. 내가 바쁜데 뭘. 학교 일은 다 마쳤니? 정수는 딸 앞에서라도 힘든 기색을 매비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윤희의 눈에는 어머니의 지친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평소보다 더 말라 보이는 어깨가 안쓰럽습니다. 엄마, 벌써 이렇게 많이 했어요?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윤희가 부엌을 둘러보며 감탄합니다. 무채,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벌써 대부분의 나물이 완성되어 있고 전 반죽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수는 새벽부터 쉬지 않고 일했음이 분명합니다. 새벽부터 했지 뭐. 고모들 오기 전에 다 끝내려고. 고모들 몇 시에 와요? 6시쯤 온다고 했는데 아마 7시는 되어야 다 모이겠지. 윤희는 어머니 옆에서 나물을 무치며 마음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매년 이맘때면 반복되는 일이지만 해가 갈수록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친척들은 어머니를 마치 하인처럼 대하고 아버지는 그런 상황을 방관하거나 오히려 부추기기까지 하니까요. 특히 윤희가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건 아버지의 태도입니다. 교사였으면서도 집안에서만큼은 완전히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도움은커녕 지적만 하고 친척들 앞에서는 오히려 어머니를 깎아내리기까지 하죠. 윤희야, 상 차리기 전에 방 좀 정리해놔라. 성태가 거실에서 소리칩니다. 윤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혼자 이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신은 신문만 보고 앉아서 이런저런 지시만 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못마땅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사날입니다. 가족 간의 다투는 모습을 조상님께 보일 수는 없죠. 윤희는 꾹 참고 방 정리를 하러 갑니다. 어머니도 자신도 오늘 하루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엄마, 제가 전 부쳐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바쁘잖니. 나 혼자 할 수 있어. 바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반 애들도 추석 연휴라고 다들 신이 났던데. 윤희가 웃으며 전 반죽을 젓습니다. 정수는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래도 윤희만큼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도와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딸까지 이런 힘든 일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저녁 무렵 집안은 점점 분주해집니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전을 몇 개 더 부치고 밥을 안 치고 국물 간을 맞춥니다. 윤희도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지만 이 모든 게 두 사람만으로 해내기에는 버거운 일입니다. 다만 마음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곧 친척들이 와서 또 한 해 동안 쌓인 불만을 쏟아낼 것이고 자신은 묵묵히 그 모든 걸 감당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정수는 오늘도 참을 겁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딸 윤희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시계가 6시를 가리킬 때쯤 정순과 윤희는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이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고 강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친척들을 맞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녁 7시 현관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건
큰고모입니다. 75의 큰고모는 지팡이를 짚고 있지만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우렁찹니다. 뒤이어 작은 고모와 시누이들이 줄줄이 들어오죠. 집안이 순식간에 북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머, 정순아. 올해도 고생 많았겠다. 큰고모가 정순을 보며 말하지만 그 말투에는 위로보다는 당연하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정순은 깍듯이 인사하며 외투를 받아듭니다. 고생이 뭐예요? 당연한 일인데요. 그래도 혼자 다 준비하려니 힘들었을 텐데. 요즘 며느리들은 제사 준비하는 것도 싫어한다면서? 작은 고모가 거들어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와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정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차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향합니다. 윤희는 어른들께 인사를 마치고 어머니를 따라 부엌으로 갑니다. 매년 이런 장면을 보면서 속이 뒤틀리지만 오늘도 참아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벌써 짜증이 올라오고 있죠. 고모, 큰고모, 차 준비했습니다. 정순이 찻잔을 가져다 드리자 큰고모가 한 모금 마시고는 인상을 찌푸립니다. 이 차 뭐야? 맛이 좀 이상한데? 아, 새로 산 차인데 입에 안 맞으시나요? 우리 어머니는 늘 현미차만 드셨는데 이런 걸 왜 샀어? 정수는 당황합니다. 분명히 작년에는 현미차가 너무 구수하다고 불평했던 게 큰고모였는데 벌써 잊어버리고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는 없죠. 죄송합니다. 현미차로 다시 끓여드릴게요. 아니야, 됐어. 그냥 마실게. 큰고모가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삼키며 다시 부엌으로 향합니다. 시작부터 이런 식이니 오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제사 시간이 가까워지자 성태가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정순과 윤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하나씩 상에 올라갑니다. 북어포, 나물, 전, 과일. 보기에도 정갈하고 맛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음식이 올라갈 때마다 친척들의 품평이 시작됩니다. 어머, 이 나물 색깔 좀 봐. 너무 짜게 무친 것 같은데? 전도 좀 두껍게 부쳤네. 우리 어머니는 얇게 부치는 걸 좋아하셨는데 과일도 좀 더 싱싱한 걸로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하나 지적이 이어집니다. 정수는 묵묵히 듣고만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차오릅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인데 칭찬은커녕 트집만 잡고 있으니까요. 윤희는 참다 못해 입을 열려고 하지만 정순이 눈빛으로 말립니다. 오늘만 넘기면 된다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윤희는 꾹 참습니다. 드디어 제사가 시작됩니다. 성태가 술을 따르며 절을 하고 가족들이 차례로 절을 합니다. 정순도 무릎을 꿇고 정성껏 절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합니다. 과연 시어머니가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사를 마치고 음복을 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친척들이 둘러앉아 정순이 준비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정말 무서운 시간이죠.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하나 평가가 시작되거든요. 이 무나물, 간이 좀 세네. 큰고모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합니다. 정수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신경 쓸게요. 그리고 이 전도 뭔가 밀가루 맛이 너무 나는 것 같은데? 작은 고모도 거들어 말합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분명히 평소와 똑같이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트집을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시누이 중 한 명이 입을 엽니다. 정순이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손맛이 예전 같지 않나 봐. 그러게 말이야.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정말 맛있었는데. 친척들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정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태가 웃으며 말합니다. 원래부터 살림 못하는 사람이라 그래. 뭘 기대하겠어. 정수는 충격을 받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친척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윤희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참다 못한 윤희가 입을 열려는 순간 큰 고모가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것도 제사 음식이라고 차렸나? 이건 제사 음식이 아니라 잡탕이네. 정말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보시면 뭐라고 하실지. 친척들이 웃으며 동조합니다.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이렇게 모독당하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시누이 중 한 명이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윤희는 아직도 결혼 안 하나? 40이 넘었는데. 요즘 여자들은 다 그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그래도 우리 집안대를 이을 생각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윤희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가 넘어갑니다. 정수는 딸까지 공격당하는 상황에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시누이가 은근히 한마디 던집니다. 솔직히 윤희는 우리 집 핏줄도 아니잖아?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누이를 바라보고 윤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될 비밀이 이렇게 흘러나오다니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뭔 소리야. 그게. 성태가 당황하며 시누이를 제지하려 하지만 이미 말이 나와버린 상황입니다. 윤희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고 어머니는 안색이 하얗게 변해 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집어들고 성태는 시선을 피하며 술잔만 만지작거립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눈치채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 윤희가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오늘 밤 이 집안에 큰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쌉니다. 침묵이 방 안을 지배합니다. 신우의 말이 떨어진 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꽉 쥐고 있고 성태는 시선을 이리저리 피하며 불안해합니다. 윤희만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죠. 무슨 말인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핏줄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윤희가 다시 묻습니다. 목소리에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큰 고모가 시누이를 나무라는 듯 말합니다. 야,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고모, 이제 윤희도 알 나이 아닌가요? 4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숨길 건가요? 시누이가 반박합니다. 술이 들어간 탓인지 평소보다 대담해진 모습입니다. 정수는 간절한 눈빛으로 시누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젓지만 시누이는 이미 선을 넘어버린 상태입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윤희가 정순을 향해 묻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쉽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비밀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해라. 아이 앞에서 그런 얘기할 게 아니다.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희는 어머니의 반응에서 뭔가 심각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엄마, 뭔가 숨기고 있는 거죠? 핏줄이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윤희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평소 차분한 성격의 윤희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성태가 급하게 개입합니다. 윤희야, 괜한 소리에 신경 쓰지 마라. 술 마신 사람들이 하는 헛소리야. 하지만 윤희는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서도 당황함과 불안함을 읽을 수 있거든요. 아빠도 뭔가 알고 계시는 거죠? 저만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윤희가 성태를 똑바로 바라보며 묻습니다. 성태는 시선을 피하며 술잔을 들어 마십니다. 그때 작은 고모가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미 다 큰 어른인데 뭘 그렇게 숨기려고 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지 않나? 고모. 정순이 크게 소리치지만 작은 고모는 개의치 않습니다. 정순아, 너도 이제 그만 숨기고 윤희한테 진실을 말해줘. 애가 불쌍하잖아. 윤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모든 어른들이 자신에 대한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자신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습니다. 엄마, 제발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뭔데요? 윤희가 정순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묻습니다. 정순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윤희야,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둘이서 따로 얘기하자. 안 돼요. 지금 당장 말씀해 주세요.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우이가 다시 입을 엽니다. 윤희야, 너는 그만해. 정순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너는 성태 오빠의 친딸이 아니야. 정순이가 다른 남자와 그만두세요. 이번에는 윤희가 소리칩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표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정수는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습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비밀이 이렇게 끝나는 건지 허탈합니다. 엄마, 윤희가 정순에게 다가갑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마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엄마, 정말인가요? 아빠가 제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게. 정수는 고개를 들어 윤희를 바라봅니다. 딸의 눈에서 상처받은 표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윤희야, 대답해 주세요, 엄마. 윤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충격과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입니다.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안하다, 윤희야. 엄마가 미안해. 순간 윤희의 세상이 무너집니다. 40년 넘게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밀려옵니다. 그럼 제 친아버지는 누구예요? 윤희야, 지금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윤희가 울먹이며 소리칩니다. 친척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태가 무거운 입을 엽니다. 윤희야, 내 어머니가 내가 집을 떠났을 때 아빠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윤희가 성태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성태는 대답하지 못하고 술잔만 들여다봅니다.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성태가 사업 실패로 집을 떠났을 때 엄마가 너무 외로웠단다. 그때 다른 남자를. 그만해요. 윤희가 손으로 귀를 막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를 속인 거예요? 40년 넘게. 윤희야, 엄마는 너를 지키려고요. 거짓말로요? 윤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입니다. 배신감과 충격이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집에서 제가 받은 모든 무시와 차별은 뭔가요? 핏줄이 아니라서 그런 거였어요? 윤희가 친척들을 둘러보며 묻습니다. 친척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저를 하인 취급한 거예요? 윤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평생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윤희야, 진정해라. 성태가 말리려 하지만 윤희는 멈추지 않습니다. 진정하라고요? 40년 넘게 속고 살았는데 진정하라고요? 윤희가 벌떡 일어납니다. 제사상 위의 음식들이 흔들립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저만 항상 무시당했는지, 왜 저만 따돌림 당했는지.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분노에 가깝습니다.
정순이 윤희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윤희는 뒤로 물러섭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엄마.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에 정순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요.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집니다. 제사상 앞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제사상 앞의 긴장감이 극에 달합니다. 윤희는 여전히 서 있고 정수는 무릎을 꿇은 채 흐느끼고 있습니다. 친척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죠. 제사를 지내던 신성한 공간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해버린 상황입니다. 성태가 술잔을 비우고 무거운 입을 엽니다. 평소 권위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그저 지친 노인일 뿐입니다. 윤희야, 앉아라. 이제 다 얘기해 줄게. 앉으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와 충격,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얘기부터 해야겠구나. 성태가 시선을 허공에 두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때가 너희 어머니하고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어. 빚더미에 앉아서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지. 정순이 고개를 들어 성태를 바라봅니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갔어. 몇 달 동안 떠돌면서 돈을 벌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 윤희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속았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그동안 너희 어머니는 혼자서 모든 걸 견뎌야 했어. 시댁의 핀잔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모든 걸 혼자서 말이야. 성태의 목소리에 후회가 섞입니다. 하지만 윤희에게는 그런 후회조차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른 남자와 윤희야, 정순이 급하게 말립니다. 하지만 성태는 계속 말합니다. 그래, 내 어머니가 외로움에 다른 남자에게 기댔어. 그리고 너를 임신했지. 순간 방 안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윤희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제 친아버지는 누구예요?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 성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윤희의 표정이 더욱 굳어집니다. 언제요? 어떻게요? 내가 10살 때쯤 교통사고로. 정순이 대신 대답합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습니다. 윤희는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립니다. 친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다니요. 그럼 저는 평생 혼자인 거네요. 윤희의 말에 정순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윤희야, 엄마가 있잖니. 엄마는 내 친엄마야. 친엄마라고요? 평생 거짓말하고 속인 사람이요? 윤희가 정순을 노려봅니다. 그 시선에 날카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큰 고모가 입을 엽니다. 윤희야, 내 어머니를 너무 원망하지는 마라. 그때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모도 알고 계셨죠? 모두 다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던 거예요? 윤희가 친척들을 둘러보며 묻습니다. 모든 시선이 바닥으로 향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모두 알고 계셨죠? 침묵이 대답 대신 흐릅니다. 그 침묵이 윤희에게는 확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말 웃기네요. 윤희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를 그렇게 대한 거예요? 핏줄이 아니라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윤희야, 그런 게 아니야. 작은 고모가 변명하려 하지만 윤희는 듣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왜 항상 저만 무시했어요? 왜 제가 하는 일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평생 쌓여온 억울함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성태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키웠잖아.
남의 자식을. 아빠. 윤희가 깜짝 놀라며 성태를 바라봅니다. 성태의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남의 자식이라고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성태가 당황하며 변명하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남의 자식을 억지로 키웠다고 생각하신 거구나. 윤희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갑게 대하신 거예요? 다른 아버지들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윤희의 말에 성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정순이 일어나서 윤희에게 다가갑니다. 윤희야, 아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야. 술 마셔서 잘못 말한 거야. 엄마도 그만해요.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윤희가 정순을 밀어냅니다. 정순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섭니다. 40년 넘게 저를 속이고 이 집안 사람들은 저를 하인처럼 부리고 정말 견딜 수 없어요. 윤희가 제 사상을 바라봅니다. 조상들의 영정 사진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조상님들도 이 모든 걸 보고 계신 거죠? 어떤 기분이실까요? 갑자기 윤희가 제 사상에 있는 음식 접시 하나를 집어듭니다. 윤희야, 뭐 하는 거야? 성태가 급하게 말리려 하지만 윤희는 그 접시를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와장창.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휩싸입니다. 제사상이라고요? 이게 무슨 제사상이에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상이잖아요. 윤희가 다른 접시도 집어듭니다. 윤희야, 제발 그만해. 정순이 울면서 말리지만 윤희는 멈추지 않습니다. 조상님들 앞에서 모욕당한 건 엄마만이 아니에요. 저도 이 집에서 평생 모욕당했어요. 또 다른 접시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바닥에 흩어집니다. 윤희야, 정신 차려. 성태가 일어나서 윤희를 제지하려 하지만 윤희는 더욱 격해집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누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사상 위의 음식들이 하나씩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정순의 노력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친척들은 모두 충격에 휩싸인 채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제사상을 뒤엎는 윤희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거든요. 마침내 제사상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을 때 윤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분노가 지나가고 나니 허탈함만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죠? 윤희의 작은 중얼거림이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제사상이 엉망이 된 방 안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과 흩어진 음식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윤희는 그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정수는 무너진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열하고 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죠.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만하세요, 아버지.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방 입구로 향합니다. 성태의 큰아들, 즉 윤희의 오빠 박민수가 서 있습니다. 45의 민수는 평소 과묵한 성격으로 가족 모임에서도 별로 말이 없었는데 오늘은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민수야, 너는 언제 왔니? 성태가 당황하며 묻습니다. 민수는 한참 전부터 와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까부터 다 들었어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민수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뭘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성태가 반문하지만 민수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사실 제사상 비용도 엄마 몰래 내연녀한테 쓰셨잖아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습니다. 윤희와 정수는 동시에 민수를 바라봅니다. 뭔가 더 큰 폭로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뭐라고?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민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농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수야,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성태가 화를 내며 소리치지만 민수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김 여사한테 매달 얼마나 보내고 계신지 말이에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윤희의 출생 비밀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성태의 불륜까지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정순이 성태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성태는 시선을 피하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지난 3년 동안 김 여사라는 분과 만나고 계세요. 그리고 엄마가 모르게 돈도 보내고 계시고요. 민수의 말에 정수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배신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보, 정말인가요? 정순이 간신히 입을 열어 묻습니다.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습니다. 성태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모두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 거다. 그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희생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희생이라고요? 윤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칩니다. 아버지가 불륜을 저지르고 엄마를 속인 게 희생이라고요? 너희들은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태가 술잔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칩니다.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키우고 속으로는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기나 해? 그 말에 윤희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성태의 진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윤희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납니다. 정순이 성태에게 다가갑니다. 여보, 그럼 나는 뭐였나요? 40년 동안 당신 곁에서 산 나는 뭐였어요? 당신도 잘못했잖아. 다른 남자 자식을 낳아놓고. 성태가 정순을 향해 소리칩니다. 술이 완전히 오른 상태에서 평소 속마음이 다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키우셨어요? 왜 40년 동안 속이면서 키우신 거예요? 윤희가 성태에게 묻습니다. 체면 때문이야. 남의 자식을 버리고 살 수는 없잖아. 성태의 대답에 모든 사람이 경악합니다. 체면 때문에 40년을 속이며 살았다는 말입니까? 민수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끼어듭니다. 아버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윤희는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이라고? 핏줄도 안 섞인 애가 무슨 가족이야. 성태의 말에 윤희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윤희가 힘없이 중얼거립니다. 정순이 성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보,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윤희는 우리 딸이에요. 우리 딸이라고? 당신 혼자 낳은 딸이지. 성태가 정순을 밀쳐냅니다. 정순은 바닥에 넘어지며 깨진 그릇, 조각에 손을 베입니다. 엄마. 윤희가 급하게 정순에게 달려갑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피가 나고 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다. 정순이 피가 나는 손을 숨기며 말하지만 윤희는 어머니의 상처를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큰 고모가 성태를 나무랍니다. 성태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내를 밀칠 수가 있니? 고모님들도 알면서 왜 그동안 아무 말 안 했어요? 성태가 고모들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우리가 뭘 알아? 윤희가 내 친딸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것도. 성태의 말에 친척들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모든 비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윤희가 피 묻은 휴지로 어머니의 손을 감싸주며 말합니다. 이제 됐어요. 엄마,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윤희야, 엄마도 이제 그만하세요. 이런 사람들과 더 이상 살 필요 없어요. 윤희가 정순을 일으켜 세웁니다. 민수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윤희야, 나는 내 편이야. 핏줄이 어떻든 상관없어. 고마워요, 오빠.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윤희가 민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성태가 소리칩니다. 어디 가겠다는 거야? 이 집 떠나서 어디서 살겠다고.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윤희가 차갑게 대답합니다. 정순이 성태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보, 정말 40년이 아무것도 아니었나요? 성태는 대답하지 않고 술잔만 바라봅니다. 그 침묵이 정순에게는 답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끝이네요. 정순이 마지막으로 제사상을 바라봅니다. 평생 정성껏 준비해온 제사상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안타깝지만 더 이상 이 집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희가 정순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가요. 이제 우리끼리 살아요. 두 사람이 방을 나서려는 순간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정순과 윤희는 서로 부축하며 강을 나섭니다. 뒤에서는 성태의 술 마시는 소리와 친척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려올 뿐입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얼굴을 스칩니다. 정순과 윤희는 집 앞 골목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정순의 손에는 아직도 피가 스며 나오는 상처가 있고 윤희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합니다. 엄마, 손 아프시죠? 병원부터 가요. 괜찮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순이 상처난 손을 숨기며 말하지만 윤희는 어머니가 아픈 것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클 것이라는 걸 압니다. 엄마, 오늘 밤은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글쎄, 찜질방이라도 가야겠구나. 정순의 말에 윤희의 가슴이 아픕니다. 40년 넘게 살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어머니가 찜질방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니요. 제 원룸으로 가세요. 좁지만 그래도 찜질방보다는 나을 거예요. 아니야, 윤희야. 내 생활에 방해되고 싶지 않아. 무슨 방해예요? 이런 때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누굴 의지해요? 윤희가 정순의 팔을 붙잡으며 말합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걸어가면서 정순은 마음속으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태와 결혼하고 사업 실패로 남편이 집을 떠났을 때의 외로움. 그리고 다른 남자와의 만남. 그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엄마, 그때 정말 힘드셨겠어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희야, 엄마가 미안해. 평생 숨기고 살았어. 이제 됐어요. 사실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윤희의 말에 정순이 깜짝 놀랍니다. 정말? 네. 아빠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남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친척들도. 하지만 확신은 없었죠.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걷습니다. 이제야 서로에게 진실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엄마, 제 친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착한 사람이었어. 내 아버지가 집을 떠났을 때 혼자 남겨진 엄마를 많이 위로해 주셨지. 사랑하셨어요? 정수는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이런 질문을 딸에게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람이었어. 엄마도 사람인데 남편이 떠나고 혼자 남겨졌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40년 넘게 마음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내가 태어날 것을 알고도 책임지려고 했었지. 그럼 왜? 성태가 돌아왔거든. 사업을 정리하고 돌아왔는데 엄마가 임신한 걸 알고는. 정순이 말을 멈춥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 아픕니다.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화를 많이 냈지. 하지만 결국 키우기로 했어. 체면상 버릴 수는 없다고.
윤희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 됩니다. 자신이 체면 때문에 키워진 아이였다는 사실이 서글픕니다. 그럼 제 친아버지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성태가 돌아온 후에는 만날 수 없었어. 그분도 이해해 주셨고. 그런데 내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때의 슬픔이 다시 밀려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 성함은? 김민호. 내가 이름을 물어보면 언젠가는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 윤희는 자신의 친아버지 이름을 처음 듣는 순간입니다. 김민호. 낯선 이름이지만 왠지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학교 선생님이었어. 내가 교사가 된 것도 우연의 일치인지. 정순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윤희는 자신이 교사가 된 것이 친아버지와의 인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운명 같은 느낌이 듭니다. 두 사람이 윤희 원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엄마, 씻으시고 상처도 제대로 치료해요. 윤희가 응급처치용품을 가져오며 정순의 손을 살펴봅니다. 다행히 깊지 않은 상처라 소독하고 간창고를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마워. 윤희야, 정말 고마워. 정순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평생 딸을 지켜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딸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진짜 얘기해요. 솔직하게, 숨김없이. 윤희가 정순 옆에 앉으며 말합니다. 그동안 아빠한테서 받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어요? 정순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많이 힘들었어. 특히 친척들 앞에서 무시당할 때마다, 그리고 성태가 점점 차가워질 때마다. 왜 참으셨어요? 왜 이혼하지 않으셨어요? 너 때문이었어. 내가 상처받을까봐. 정순의 대답에 윤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평생 고생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엄마, 쟤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사셨구나. 아니야, 윤희야. 너는 엄마의 희망이었어.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 정순이 윤희의 손을 꽉 잡으며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아빠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민수 말로는 3년 전부터래. 엄마는 정말 몰랐어. 정순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납니다. 남편의 불륜까지 더해져서 더욱 참담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40년 넘게 살던 집인데.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정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쉽지 않습니다. 엄마, 저도 그 집에는 다시 안 갈 거예요. 이제 진짜 끝인 것 같아요. 윤희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 밤의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해요. 늦었지만 진짜 모녀로. 윤희의 말에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핏줄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습니다. 40년 넘게 숨겨온 비밀이 드러났지만 오히려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찬 바람이 불고 있지만 작은 원룸 안은 따뜻합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번째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순과 유희는 작은 원룸에서 함께 지내고 있지만 아직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정순은 밤마다 뒤척이며 지난 40년을 되돌아보고 윤희는 학교에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윤희가 학교에서 돌아오니 정순이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어. 정순의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변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뭔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정순이 한숨을 깊게 쉽니다. 4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아온 터라 갑자기 혼자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합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립니다. 윤희가 문을 열어보니 민수가 서 있습니다. 손에는 큰 봉지를 들고 있고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합니다. 오빠, 어떻게 여기를? 윤희야, 엄마는 어떠시니? 민수가 안으로 들어오며 정순을 바라봅니다. 정순은 민수를 보자 눈물이 핑 돕니다. 민수야,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민수가 정순 옆에 앉으며 다정하게 말합니다. 정순은 민수의 따뜻함에 눈물을 흘립니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이런 일로 너까지. 무슨 말씀이에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민수의 말에 윤희도 감동받습니다. 혈연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가족으로 대해주는 오빠가 고맙습니다. 오빠, 아빠는 어떻게 지내세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냥 술만 마시고 계세요. 친척들도 다 돌아갔고 집은 엉망이에요. 민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그렇게 살면서 뭘 기대했겠어요. 윤희가 차갑게 말합니다.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윤희야, 그래도 아버지니까. 오빠, 전 이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윤희의 단호한 말에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민수가 가져온 봉지를 열어보니 여러 가지 생필품들이 들어있습니다. 쌀, 반찬, 과일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것 같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정말 고마워. 정순이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엄마, 저도 도와드릴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같이 생각해봐요. 민수의 제안에 정수는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엄마,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뭔 제안이니? 아버지와 정식으로 이혼하세요. 민수의 말에 정순과 윤희가 놀랍니다. 이혼. 네, 이미 관계가 끝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엄마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민수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순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민수야, 40년 넘게 살아온 사람과 이혼한다는 게 엄마, 그 40년이 행복했나요? 민수의 질문에 정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윤희가 대신 말합니다. 맞아요, 엄마. 오빠 말이 맞아요.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세요. 하지만 나이가 뭐 중요해요? 건강하시잖아요. 윤희가 정순의 손을 잡으며 격려합니다. 그때 민수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내 언녀한테 보낸 돈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것도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데? 지난 3년 동안 거의 3천만 원 정도 보낸 것 같아요. 그 말에 정순과 윤희는 경악합니다. 3천만 원? 네, 제가 아버지 통장을 확인해 봤거든요. 매달 거의 100만 원씩 보내고 계셨어요. 정수는 충격의 말을 잃습니다. 자신은 용돈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다른 여자에게는 그렇게 많은 돈을 보냈다니요. 정말 어이가 없네. 윤희가 분노하며 말합니다. 엄마, 이제 정말 결심하세요. 더 이상 그런 사람과 살 이유가 없어요. 민수와 윤희의 설득에 정수는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평생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혼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면 어디서 살아야 하지?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오빠도 가정이 있는데 괜찮아. 엄마, 몫은 당연히 해드려야죠. 민수의 따뜻한 마음에 정수는 또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고마워, 민수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힘을 낼 수 있어.
그때 윤희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엄마, 저도 결심했어요. 저도 이제 그 집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을 거예요. 윤희야, 그리고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더 큰 집으로 이사해서 함께 살아요. 윤희의 제안에 정수는 감동받습니다. 하지만 내 생활에 방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엄마가 계시면 더 든든할 것 같아요.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혼 절차, 새로운 거주지, 생활비 문제까지 하나하나 논의합니다. 그런데 엄마,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민수가 말합니다. 뭐니? 윤희 친아버지 분에 대해서요. 혹시 그분 가족이나 친척이 계실까요? 그 말에 정순과 윤희는 깜짝 놀랍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윤희도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그분 가족 중에 윤희를 찾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고요. 민수의 말에 윤희는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친아버지의 가족을 만난다는 건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윤희야? 정순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런 분들을 만난다는 게. 천천히 생각해봐. 급할 건 없으니까. 민수가 윤희를 격려합니다. 세 사람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집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됩니다. 그럼 내일부터 변호사 선임부터 시작해 볼까요? 민수의 제안에 정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 보자. 정순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희망이 묻어납니다. 40년 넘게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 변두리의 작은 투룸 아파트입니다. 정순과 윤희가 함께 이사 온 새로운 보금자리죠. 비록 크지는 않지만 두 사람에게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이혼 조정 절차가 모두 끝나고 정순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아침 햇살이 작은 식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정수는 윤희와 함께 먹을 소박한 아침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제사상이 아닌 단지 두 사람이 함께 먹을 따뜻한 밥상이죠. 엄마, 오늘 기분이 어때요? 윤희가 밥그릇을 들고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정순의 얼굴에는 한 달 전과는 전혀 다른 밝은 표정이 떠 있습니다. 신기해. 이렇게 마음이 편할 줄 몰랐어. 정순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40년 넘게 느껴보지 못했던 해방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저도요. 이제야 진짜 집 같은 느낌이에요. 윤희도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모두 사라진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정수는 이혼 과정에서 받은 재산분할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려볼 생각이고, 윤희는 계속 교사로 일하면서 어머니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엄마, 정말 반찬 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 평생 음식 만드는 일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정순의 말에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립니다. 윤희가 문을 열어보니 민수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엄마.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민수가 정순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합니다. 정순은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입니다. 고마워, 민수야. 정말 고마워. 그리고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합니다. 무슨 소식? 아버지가 김 여사와 헤어졌대요. 그리고 혼자 있으니까 많이 후회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정수는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분 일은 상관없어.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정순의 단호한 말에 민수와 윤희가 모두 놀랍니다. 한 달 사이에 정순이 이렇게 달라진 모습이 신기하거든요. 맞아요, 엄마.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윤희가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엄마, 저 어제 김민호 아버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정순이 깜짝 놀라며 윤희를 바라봅니다. 정말? 네.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는데 그분이 가르치셨던 학교, 동료 선생님들과 연락이 닿았어요. 윤희의 말에 정수는 긴장됩니다. 40년 만에 듣는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이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던? 좋은 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았고 동료들에게도 신뢰받는 선생님이었다고 해요. 윤희의 말에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확인받은 것 같아서 기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분에게 형이 한 분 계신데 아직 살아계신다고 해요. 정말 정순과 민수가 동시에 놀랍니다. 네, 그분이 윤희를 찾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나 봐요. 윤희의 말에 정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기쁘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만나보고 싶어요? 민수가 윤희에게 묻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나타나면 부담스러우실 것 같기도 하고. 윤희가 망설이며 말합니다. 정순이 윤희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윤희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엄마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정말요? 그래. 이제 넌 충분히 어른이니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 정순의 말에 윤희는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자신을 믿어주다니요. 그럼 한번 만나볼까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좋은 생각이야. 혈연이라는 게 소중한 거니까. 민수가 격려하며 말합니다. 며칠 후 윤희는 정순과 함께 카페에서 김민호의 형인 김민수를 만났습니다. 70이 넘은 김민수는 윤희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민호를 닮았네요. 특히 눈이. 김민수가 감동하며 말합니다. 윤희도 처음 만나는 친아버지의 형이지만 왠지 친근감이 듭니다. 동생이 돌아가기 전에 자주 얘기했어요. 딸이 있는데 만나볼 수 없어서 안타깝다고. 김민수의 말에 윤희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친아버지가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삼촌, 저 그동안 잘 살았어요. 엄마가 정말 잘 키워주셨거든요. 윤희가 정순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정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민수가 정순에게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괜찮아요. 윤희는 제 딸이니까요. 정순의 말에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윤희는 친아버지의 가족들과도 연결되었지만 정순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한 달 더 지난 어느 날 저녁, 정순과 윤희는 함께 준비한 저녁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정순의 반찬 가게 개업 준비가 끝난 날입니다. 엄마, 내일 정말 개업하시는 거죠? 그래. 떨리지만 기대돼. 정순의 얼굴에 설렘이 가득합니다. 저도 주말마다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윤희야.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식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정순이 문득 말합니다. 윤희야, 조상보다 중요한 건 살아있는 내 딸이었구나. 엄마, 그동안 제사 지내고 가문 체면 챙긴다고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 바로 내 행복을 말이야. 정순의 말에 윤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이제는 엄마도 나도 남이 아닌 우리가 서로의 진짜 가족이야. 윤희가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맞아. 핏줄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굴레가 무너진 자리에 진짜 가족인 엄마와 딸의 연대가 새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믿음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정순과 윤희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연 엄마와 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면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